안녕하세요. 스페라 숨을 쉬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11월 6일 2024년 개인회생 파산 사건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은 고액 채무자분들, 이분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이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고액 채무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고액 채무자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거 뭐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요,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면 보통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는 신용이 낮은 분들, 저신용,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파산 신청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는 이제 재산이 적고 빚도 많지 않은 이런 분들, 그리고 수급자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한 이런 분들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한때 이제 높은 소득을 올리다가요,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채무자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이걸 살펴볼까요? 부동산 경기가 요즘 굉장히 하락이 됐죠. 그런데 금융사 대출 제한이 엄격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건물주분들, 임대인이라고 하죠. 이런 임대인분들이 파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융사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임대인들의 파산하는 이러한 경우,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불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빚을 못 갚아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연대보증을 선 대표자분들, 이분들의 파산도 지금 덩달아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령별로 살펴볼까요? 연령별로 보면요, 개인 파산 채무자분들 10분 가운데서 8분들 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50대 이상 채무자분들의 개인 파산 신청이 정확하게는 77.19%로 개인 파산 채무자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직 활동이 가능한 젊은 층들, 이분들은 아무래도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소득은 있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고정소득이 없는 이 노년층 분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선택하기에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보다는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는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년층분들, 젊은층과 달리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내가 대리인 사무실에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맡겼으니까 당연히 그 사무실에서 알아서 내 사건 다 처리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더군다나 고소득자인 분들, 이분들의 개인 파산 절차 법원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사무실 선택하실 경우에는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속지 말란 얘기죠.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내일과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신뢰를 중시하는 사무실에 의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이 11월 6일 공개한 2024년 개인회생 파산 사건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맡아 처리해 줄 대리인 사무실은요, 신중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사건, 이거 정말 실무가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각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파산관제인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업무 처리 방식이.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대리인만이 사건의 상황에 맞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경험, 노하우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개인 파산은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 결정까지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통 개인 파산 신청을 한다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 건 줄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개인 파산 신청은 면책 결정을 받아야 모든 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고 면책 불허가를 당하지 않도록 해줄 사무실에 여러분의 사건을 맡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대여 사무실 같은 곳에는 절대 맡기시면 안 됩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고액 채무로 인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언제든지 저에게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고액 채무와 관련한 개인 파산 사건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무사분들 부동산 등기다, 상업 등기다, 민사소송 공탁이라든지 저도 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건은 하질 않고요, 무조건 되고 회생 파산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회생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회생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욱환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